오늘도 자식들이 언제 전화 오나 기다리며 핸드폰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아들이랑 해외 동포처럼 지냅니다. 가끔씩만 연락하고 지내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 부모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 사는 게 더 바빠요. 처음 몇 년은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냥 너만 잘 살면 효도하는 거지 하고. 결혼한 자식은 내 가족이 아니다. 선 긋고 살자라고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나이 들어보니 배우자가 아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도 많이 하네요.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의 건강한 독립이다라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오은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일 뿐.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리면 남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그래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바라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가면 서로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식과 함께 하고픈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 생각할 겨를 없이 재미나게 살고 있는 자식. 이게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자기 가족이 가족인데 부모는 전부 가족이라고 착각 속에 삽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하면서 유난히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부모 돌아가시면 묘 옆에서 3년상 지내는 자식들. 지금은 전설 속의 얘기입니다. 기대할수록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마음 편합니다. 성인이 돼서 부모한테 부담 안 주는 것만으로 효자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과 정을 뗄 수는 없겠지만 자식한테 정성을 다했던 것은 부모의 도리를 했던 것뿐이니 되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은 인생 건강할 때 안 해본 거 해보고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자식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작은 응원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에게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부모가 중년이 되어 아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중년 이후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무엇을 제일 후회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로 이런 걸 손에 꼽습니다. 소소한 것에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것, 바깥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애랑 못 놀아준 것, 휴가 안 간 것, 사진 혹은 영상을 안 찍어 놓은 것, 책 자주 안 읽어준 것, 성장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 운동에 못 갔던 것,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것만 보면 부모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된 자녀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저는 연구를 위해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가요? 물었더니 상당수가 듣고 싶은 말보다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먼저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장 과정에 어떤 얘기가 듣고 싶었니?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을 원했던 거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일 때는 대개 목적을 가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됐다는 건 이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성장기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성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 같은 말을 원했습니다. 더불어 자랑스럽다 말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46세인 인터뷰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둘 다 80대였는데 두 분 다 말이 없고 엄격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장남이었고 여동생이 둘이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한 번도 회초리질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에게는 말 그대로 거의 폭군에 가까웠습니다. 말도 거칠게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필요 이상의 체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 후 46세가 된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딱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집에 자랑스러운 장남이다.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자리에서 한 40분을 우시더군요. 옆에는 그의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이 우는 걸 오늘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 칭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이는 고맙다는 말과 자랑스럽다는 말을 합쳐놓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라는 건 선언이지요. 저는 이것이 사랑의 선언이자 지금까지의 기여의 선언이자 현재 모습에 대한 인정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과 선언이 지금까지 서먹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헌신한 걸 알기에 섭섭해도 말 못했던 어머니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고백의 순간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못했던 이야기 많으셨죠?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꼭 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못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기념일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 두세요. 자녀를 독립시키는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감과 공허함, 절망감입니다.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밥맛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가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뭐지? 허무함과 막막함의 눈물입니다. 특히나 빈둥지 증후군은 중년 여성의 경우 완경기와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우울증, 완경기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육아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의 에너지와 열정, 경제적인 부분을 꾸준히 계속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그 투자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랑이 지나치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집착이나 강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빈둥지 증후군은 언제든지 발발 가능한 상태, 기회만 된다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강박증 환자와 비슷해집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24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몰입하죠. 그 시간을 거쳐
학교에 가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20에서 25년 정도 지속되었고 긴 시간 동안 품에 끌어안고 있었기에 아이가 독립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빈 공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늘하고 심장까지 비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빈 둥지 증후군입니다. 둥지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둥지가 비었다면 순간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새는 자유로운 존재지요.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빈 둥지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3가지 세리머니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빈 둥지 기념 촬영을 해보세요. 저는 아이들의 독립 시점마다 반드시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아이가 취업했을 때, 독립했을 때, 결혼했을 때마다 가족 사진을 하나씩 찍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가족만의 세리머니입니다. 아이가 독립할 때 같이 찍는 사진은 아이에게는 떠난다는 걸, 부모에게는 보낼 준비가 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떠나는 자녀에게 선물할 앨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도 사진 정리를 하면서 과거를 되새겨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통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생각에 있어서 그 생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순적이거나 갈등적이지 않고 의미 있게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두 연결되어 이 과거가 나쁘지 않았어라고 하는 통합성의 개념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정리를 통해 기쁨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죠.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영화 버킷리스트에서는 2명의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하나씩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늦지 않나요? 여행도 마음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는 못 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독립은 건강한 분리의 과정입니다. 빈 둥지를 슬기롭게 만드는 3가지 세리머니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위로하는 음식과 장소를 꼭 가지세요. 나를 조절하고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총 7가지입니다. 나를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마음속 이야기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할 때마다 괜찮다 공감해주고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런 사람들, 나를 도와주고 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상상의 멘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언과 해결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백엔닛을 적시며 울 만큼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걸어서 15분 떨어진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가서 와플을 먹어요. 속상할 때마다 그 카페에 가서 와플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됩니다. 이렇듯 3번째 방법은 위로 장소를 찾는 것이고 4번째 방법은 위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 근육은 이렇게 단련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위로 장소와 위로 음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위로 노래를 찾는 것입니다. 위로 노래도 너무나 중요해요. 나와 함께 울어주는 노래도 좋지만 나를 살려주는 노래, 나를 일으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딕펑스의 비바 청춘을 좋아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를 일으키는 노래가 하나쯤은 있는 거.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문제나 감정을 털어버리는 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도움을 청할 용기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걸 짊어지는 것보다 거절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문턱을 넘는 경험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걸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겠죠. 거절당해도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애들 앞에서 보란 듯이 누군가에게 묻고 요청하면서 자식들도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갖도록 모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감사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꼭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오늘 이게 정말 감사하다. 넌 어때? 어린아이들이건 다 큰 자식들이건 가진 것을 헤아리는 능력을 갖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미성숙한 이들이 없는 것을 불평하고 성숙한 이들이 가진 것을 살필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숙도 학습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부모의 형체를 그대로 모방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나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공허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돌보세요. 인생의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감정 다루기입니다. 나쁜 감정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 감정 중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감정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억압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를수록 오히려 더 튀어 올라옵니다. 어차피 자꾸만 올라온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인정해 봅시다. 감정도 내 것이니까요. 공허감이나 우울감, 흔히 말하는 부정적 정서가 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슬픔, 우울, 안타까움, 쓰라림, 상처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싶어 해요. 부정적인 것이니 제거하고 없애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없애고 싶어서 없앨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죠. 그러니 없앨 수 없다면 관리하면서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와 시아버님 모두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 전문가인 세브란스 전문의 안철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뇨는 친구야. 잘 관리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친구예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부정적 감정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소망이자 기대가 있죠. 사실 그게 오만일 수도 있어요. 왜 슬픔과 공허함이 오면 안 되나요? 이 감정들이 가까우면서도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완벽을 위한 무의식적 강박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 정서들을 방치했단 말입니다. 마치 같이 사는 가족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공허감 역시 그냥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래, 나 공허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어. 이 감정이 때론 나를 막 미치게 만들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사람들이 나를 겁쟁이로 보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알아두세요. 내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답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내가 나를 위한 용기를 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용기를 내는 분들만이 치료를 기꺼이 받아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오는 공허감과 약간의 우울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나의 어리석음, 가끔씩 나만 알고 있는 멍청함, 이런 거 먼저 인정해 보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과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돌봄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년이야말로 자기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 청춘과 피, 땀, 눈물, 골수까지 바쳐 아이를 키웠고 이 사회에 헌신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정작 빠져 있는 건 바로 나였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내가 빠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우선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남을 제치고 나만 돌본다면 이기적이겠지만 나를 돌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환대해야 비로소 타인도 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고 돌봄의 우선순위에 나 자신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든 일은 남에게 도움을 청할 것. 무작정 남의 고통까지 무시하면서 일을 떠넘기자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년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무게가 무거워지지 덜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무게를 좀 나누어 보세요. 나눌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서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맛있는 것만 먹어도 인생 죽을 때까지 다 먹지도 못해요.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만끽하고자 애쓰기로 해요. 그리고 힘들다면 도움 청합시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정 다루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동안 방치했던 정서들을 인정하고 그래, 이건 내 감정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분류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 중국의 극동지방에는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4년까지 많이 자라야 3cm인데 5년째부터 하루에 30cm씩 큽니다. 나라는 싹을 키워보는 경험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처음엔 3cm일지 몰라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30cm의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중년의 공허한 벌판을 채워주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공허하다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제 나를 돌아보기로 다짐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자식과 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고 자식들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는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는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부모에게 힘든 도전일 수 있지만 이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중년, 노년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서 남은 인생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아보세요. 지혜로운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작은 응원들을 보내주시면